이건 이 한 방송을 통해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이 표예림 씨라는 분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12년 동안 당했던 피해를 고백하고 이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가해자들을 공개한 건가요? 일단 직접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예림 동창생이라는 이런 이름의 동영상 채널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표 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히고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희는 제가 좀 가린 겁니다. 따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졸업 사진에 담긴 얼굴과 이름을 가감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표 씨를 괴롭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 적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가려서 보여드렸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속은 시원한데 걱정이 되긴 해요. 부분도 이걸 있어요. 이렇게 부분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도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제가 방송 전에 봤을 때 이 영상 조회수가 268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듯한 사진과 근황도, 그러니까 가해자들이죠. 이 가해자들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들의 사진과 근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무슨 직업을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신상 공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에 해당하거든요. 예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그 배드파더스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이트 역시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뭐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다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제가 쉽사리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폭 자체를 저희가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해자로 확인이 되다면 당연히 뭐 합당한 처벌 받아야겠지만 예, 예, 지목,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은 아직 조금 걸러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편 또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그렇죠. 싶긴 네네네. 합니다. 이 표예림 씨가 학교폭력 그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이 소식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폭 사건인데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실화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 12년 동안 학교폭력 당했다 이런 피해자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 학교폭력 당했다고 이렇게 앞장선 이 피해자 표예림 씨인데요. 이 표 씨는 가해자 수가 워낙 많았고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당했다면서 이목이 집중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고 항상 도망쳐야 했고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 수업 중에도 그 생각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다녔다더라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일부 동창생들은 이 표 씨가 학창 시절에 당한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술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드라마 보고 선 넘네. 자, 이 해당 방송이 이후에 추가로 공개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자 여럿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죠. 근데 예림아, 나는 진짜 의잖아. 보고 이상하게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응? 드라마 보고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선을 넘어? 너희가 했던 짓이 선이 넘는 짓이었겠지. 안 그래? 정말 미안한데 우리는 너랑 같은 학교에 나온지도 기억을 못해. 그건 졸업해보면 알려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자에게 야, 너 선 넘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방송이나 통해서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했던 거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너 선 넘지 마라. 드라마 보고 좀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했던 건데 사실은 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다른 목격자가 이것을 보고 진술해 준 게 큽니다. 아마 옆에 있던 학교 동료겠죠. 그걸 봤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했던 게 가장 많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주 뭐 충격적인 게 많은데 이 초등학교 때 세워둔 뒤 날라차기로 폭행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피해자 머리, 이게 표예림 씨의 머리를 변기에 쑤셔 박아 넣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외모가, 냄새가 뭐 난다는 더럽다는 이유로
표예린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따돌렸고 또 부모의 외모를 또 비하하기도 했고요. 사물함에 교재를 빼내고 대신에 오물을 넣는 등 또 교과서를 숨기거나 체육복을 빌려가 주지도 않는 등 또 저희 지금 나온 것처럼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 피해자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수가 목격자가 기억했던 또 목격자가 진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수의 목격자들이 동일하게 본 한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진술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일지물이라 그래요. 일지물이가 쿠션을 그 피해자 앞에서 찢은 거예요. 찢은 쿠션 안에 있는 그 버프라이가 나오겠죠. 그걸 흔들어가지고 머리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찬물도 뿌렸다고 하니까 그 피해자가 머리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는데 가니까 너 우리 무시하냐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해자 한 명이 그 피해자 머리 위에서 쿠션을 흔들었는데 실수로 터졌다. 그러니까 실수로 터져가지고 내용물이 머리에 많이 묻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를 털어줬다고 하는데 아니 쿠션을 머리에 흔든다고 그래가지고 터지거나 그렇진 않고 내용물이 많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일부러 버리지 않느라. 그래서 이 진술을 보게 되면은 아마 후자 즉 그 가해자의 진술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이게 네. 진짜 그냥 뭐 제가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저는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도 얘기 나왔듯이 여러 명 친구들의 진술서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 중에 한 명은 학교를 같이 다닌 것조차 기억을 못해라는 건 사실 누가 그 얘기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네, 학교를 같이 다닌 건 모두가 다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표예린 씨가 이런 왕따나 이런 학교 폭력을 12년이나 당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런 학교 폭력은 1년, 2년만 당해도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거기가 이제 지방이고 지역이 좁아서 초등학교에 갔던 친구들이 그대로 중고등학교가 같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폭력을 받았을 때 그냥 그때 굉장히 그 심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꼈을 텐데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내서 나는 학교 폭력의 생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공감이 갔고요. 가해자들이 뭐 억울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